안녕하세요. 새로운 엘라스틱서치 데이터 구조 이해하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종민이고요. 엘라스틱에서 커뮤니티 애드보킷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중의 질문은 Q&A 메뉴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과 영상 및 발표 자료는 나중에 신청하신 이메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후에 설문이 나갈 텐데요. 설문에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입니다. 오늘은 엘라스틱서치의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어스와 롤오버 AP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과 함께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긴 기능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인테그레이션즈와 엘라스틱 에이전트 그리고 플리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활용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의 시스템 구조입니다. 엘라스틱서치에는 이제 시스템에 몇 가지 이제 단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클러스터고요. 독립된 엘라스틱서치의 시스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라스틱서치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개의 노드로 실행을 하더라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있으면 클러스터들끼리는 이제 같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교환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실행 중인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큐먼트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이 되는 단일 데이터 단위를 저희는 도큐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도큐먼트의 논리적인 집합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RDB에서의 테이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덱스는 한 개 이상의 샤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샤드는 엘라스틱서치에 실제로 색인과 검색을 진행하는 작업 단위 프로세스고요. 작업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를 이제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된 프로세스가 노드예요. 노드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고, 인덱스는 샤드로 나뉘어서 각각의 샤드의 데이터들이 도큐먼트들이 이제 분리돼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엘라스틱서치 시스템은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샤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와 리플리카라고 하는 복제본 샤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각각의 샤드들은 클러스터 내 노드들에 이제 분산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프라이머리 샤드와 복제본은 같은 데이터셋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노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한 개인 경우는 복제본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은 노드가 하나만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샤드만 있고 복제본은 생성되지 않은 경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클러스터 내에 지금은 이 클러스터는 노드 4개,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4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샤드 5개의 프라이머리 샤드와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진 샤드 4개의 리플리카 샤드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제 5세트씩 있고, 각각의 샤드는 동일한 넘버의 프라이머리 샤드와 동일한 넘버의 레플리카는 같은 데이터셋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드 1번에는 0번, 2번 프라이머리 샤드와 3번 리플리카가 들어가 있고요. 노드 3번에는 4번 프라이머리 샤드와 0번 리플리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데이터셋은 같은 노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엘라스틱서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결성을 유지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노드 3번 노드가 뭔가 이제 프로세스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시스템이 꺼지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하는 이유로 노드 3번이 유실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드 3번에는 4번 샤드와 0번 샤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노드 3번이 이제 타임아웃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 클러스터는 지금 1번, 2번, 3번 샤드는 지금 두 세트가 있어요.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 하지만 0번과 4번은 지금 리플리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0번과 4번은 다시 0번은 또 다른 곳으로, 4번도 또 다른 곳으로 한 세트씩 다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가 4개에서 노드 3개로 시스템이 줄더라도
기본적으로 샤드는 이제 그 개수를 유지를 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무결성을 유지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엘라스티시티는 무결성을 유지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인덱스별로 샤드 개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북스라는 인덱스와 매거진즈라는 인덱스를 설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스는 이제 인덱스에 프라이머리 샤드 5개, 리플리카 1개 해가지고 북스에는 0번, 2번, 1번, 4번, 3번 해서 프라이머리 샤드 5개, 리플리카 1은 한 세트의 레플리카를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해서 리플리카도 이제 5개 해서 총 10개의 샤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매거진즈라는 인덱스는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는 3개, 그리고 리플리카는 0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샤드만 3개가 있고요. 리플리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리플리카가 없이 운영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플리카 한 세트가 나는 이제 그 불안하다. 그러면 리플리카를 뭐 2세트, 3세트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스의 넘버 오브 리플리카스를 1이 아니라 2로 하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샤드 5개의 리플리카가 2세트가 되니까 총 그 15개의 샤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샤드는 처음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리플리카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머리 샤드 개수는 처음에 인덱스 설정할 때, 인덱스를 생성할 때 설정을 하고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리카 개수를 바꿀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북스에서 세팅즈를 이제 다시 put 명령으로 인덱스 넘버 오브 리플리카를 이제 아까 1이었던 걸 2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리플리카가 2세트씩 생기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는 데이터를 색인할 때 인덱스에 해당하는 모든 샤드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도큐먼트가 어떤 샤드에 적재되는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myIndex라는 인덱스가 있고 이게 5개의 샤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때마다 그 도큐먼트 아이디, 여기는 뭐 100번, 101번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아이디를 지정을 했는데요. 그 도큐먼트 아이디를 이제 해시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샤드의 넘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 아이디를 내가 뭐 특정하지 않고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넣게 되면은 요 도큐먼트 이 샤드에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그 한 노드로, 지금 보시면 노드가 3개가 있는데 뭐 편의상 첫 번째 이게 1번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1번 노드로 클라이언트가 검색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검색 요청을 받은 노드를 저희는 코디네이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이 코디네이터 노드가 각각의 샤드로 그 검색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 검색 명령을 전달받은 샤드들은 각각의 샤드별로 분산이 되어서 검색을 실행을 해요. 검색을 실행하고 그 검색 결과를 다시 처음 요청받은 코디네이트 노드로 전달을 해서 코디네이트 노드는 그 응답받은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다시 필요한 만큼 검색 결과를 어레인지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그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샤드에 어떤 도큐먼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고요. 어느 노드로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 요청을 받은 코디네이터 노드는 그 해당하는 모든 샤드를 대상으로 이제 검색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검색을 분산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샤드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 넘버 오브 샤드라는 세팅으로 인덱스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샤드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수의 샤드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설정할 때 이제 엘라스틱 서치는 그 스킵리스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킵리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도큐먼트가 들어가도 자동으로 인덱스를 처음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들을 처음부터 해주지 않아도 저희가 디폴트 설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인덱스당 설정 가능한 이제 최대 샤드 개수는 1024개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설정해서 바꾸실 수는 있는데요. 6점대 버전까지는 그 인덱스가 생성될 때 이 numbers of shard를 따로 설정을 안 하면은 디폴트로 프라이머리 샤드가 5개가 설정이 됐었고요. 리플리카는 1개가 설정이 됐었고요. 7.0부터는 디폴트로 프라이머리 샤드가 1개로 설정되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엘라스틱서치는 또 멀티 테넌시 속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테넌시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인덱스를 묶어서 하나의 그 쿼리 명령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북스랑 매거진을 같이 검색을 하고 싶으면 북스, 매거진 한 다음에 이제 서치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파일빗 하고 뒤에 날짜별로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인덱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파일빗 하고 이제 아스테리크에서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해서 서치 명령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멀티 테넌시 형태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 날짜를 뭐 일 단위나 월 단위처럼 이제 데이터를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쌀 때 그 우리가 처음부터 샤드 개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샤드 개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 샤드가 얼마나 커질지, 이 인덱스가 데이터가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가면 샤드를 10개로 하고 데이터가 많이 안 들어갈 거면 뭐 샤드를 2개로, 프라이머리 샤드를 2개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모르게 되면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나눠서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특히나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날짜 단위로 이제 쌓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날짜 단위로 쌓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만 검색 범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22년 6월 데이터만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검색할 필요 없이 로그스 2022-6 해서 서치 하면 뭐 5월, 4월 그 샤드들은 아예 접근도 안 하고 2022년 6월 샤드만 접근을 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1단위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오버헤드가 적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엘라스틱서치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날짜 단위로 내지는 특정한 기준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인덱스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노하우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엘라스틱서치는 초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무결성과 분산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로 나누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엘라스틱서치를 지금 뭐 시스템 뭐 5개에서 노드 5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리 샤드랑 리플리카 설정을 1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노드 하나에는 프라이머리 샤드 하나, 노드 하나에는 리플리카 하나, 그리고 나머지 노드 3개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창기의 엘라스틱서치 버전에는 이제 기본 샤드를 굉장히 넉넉하게 두는 거를 좀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샤드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분산을 많이 실행하기 때문에 그 검색 그 효율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엘라스틱 활용 노하우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샤드 개수를 많이 나누는 것보다 아까처럼 이제 날짜 단위로 나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멀티 테넌시를 이용하는 노하우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샤드를 구분하지 말고 인덱스를 구분해서 멀티 테넌시로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샤드도 너무 많이 나누면 또 안 좋아요. 그리고 샤드당 권장하는 적절한 그 사이즈가 있어요. 저희가 뭐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뭐 10에서 50기가 정도를 한 샤드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6점대 이하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샤드가 5개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뭐 파일빗이나 매트릭빗 같은 데서 이런 모듈 같은 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은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용량과 상관없이 날짜별로 인덱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6종류의 인덱스를 180일간 보관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 종류가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6개 다른 로그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파일빗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 로그의 뭐 용량이 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하루에 한 5기가 정도 바이트 정도 쌓인다고 생각을 뭐 가정을 하면은 인덱스가 6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6종류 인덱스가 있고 각각의 인덱스별로 5개 샤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샤드가 30개씩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개씩인데 한 샤드당 뭐 저장되는 용량은 뭐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샤드에는 뭐 10에서 50기가 정도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뭐 200메가 정도짜리 샤드가 180일간 보관하게 되면 5400개의 샤드가 클러스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샤드 용량을 그러니까 분산을 적절히 못해서 나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샤드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저희는 오버샤딩 문제라고 오버샤딩 프로블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7점 때부터는 샤드 개수를 이제 5개가 아니라 디폴트 하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멀티 테넌시를 좀 더 쉽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엘라이어스 API가 있습니다. 엘라이어스 API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가 제공하던 기능이고요. 엘라스틱서치를 잘 쓰는 고수들이 굉장히 잘 쓰시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기능이고요. 엘라이어스 하나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1대1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인덱스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엘라이어스 엘라이어스는 RDB의 힌트 같은 거고, 인덱스와 똑같은 이름에 따른 별명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인덱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던 걸 엘라이어스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똑같이 get 명령이나 서치 명령, 아니면 put 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delete 명령까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엘라이어스 하나당 인덱스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한 경우는 저희가 get 해서 조회하는 검색이나 조회 명령만 가능하고요. 얼라이어스와 인덱스가 1대1인 경우는 입력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입력이나 딜리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얼라이어스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편해요. 얼라이어스를 2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인덱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인덱스와 가장 최근의 인덱스와 1대1로 얼라이어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얼라이어스는 입력 얼라이어스고요. 나머지 인덱스 전체는 조회 얼라이어스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입력 얼라이어스만 입력을 하고, 조회할 때는 조회 얼라이어스에서 조회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 인덱스를 날짜별로 인덱스가 새로 추가되든 어떻게 되든 그 얼라이어스가 바라보는 그 인덱스만 바꿔주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2개의 엘라이어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wlogs라는 얼라이어스는 이제 쓰는 얼라이어스고, 이건 1대1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냥 logs는 이제 남은 전체 인덱스를 다 연결되어 있는 얼라이어스일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할 때는 이제 logs에 조회를 하고, 입력을 할 때는 wlogs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가 또 새로 logs라는 인덱스가 날짜가 바뀌어서 새로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엘라이어스에 새로 생긴 logs를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새로 생긴 logs의 입력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액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wlogs는 2022년 6월 3일 거를 만들면서 5월 3일인데 6월 2일 거를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2일 거에서 6월 3일 걸로 바꾸면 이제 똑같이 데이터가 입력을 할 땐 wlogs로 입력을 하지만 원래는 2022년 5월 3일 거에 입력이 되던 게 이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는 2022년 6월 3일 걸로 이제 입력이 될 거고요. 조회는 어차피 다 같이 될 거겠죠. 자, 입력할 때는 wlogs로 해서 요 logs는 계속 1대1 상태로 이제 하나가 추가되면 그 다음 걸로 옮겨가고, 하나가 추가되면 그 다음 걸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테고, 나머지 logs는 그냥 logs로 해서 logs에서는 search, 그리고 wlogs에서는 입력, put을 세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명령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이제 한 번도 바꿀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짜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나눌 경우 샤드 용량에 최적화해서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하나 인덱스가 생성이 되는데, 인덱스가 어느 날은 많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적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샤드가 한 2-3개가 필요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샤드 하나로 충분한 날도 있고, 아니면은 샤드를 진짜로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샤드 용량 별로 몇십 메가, 몇백 메가밖에 안 쓰는데 날짜별로 계속 생기면은 이제 인덱스의 개수는 계속 많아지겠죠.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나눌 경우에 샤드 용량을 최적화해서 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롤오버라는 API예요. 자, 롤오버는 뭐냐? 롤오버는 날짜가 아니라 용량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구분을 해줘요. 롤오버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알라이어스 또는 나중에 설명드릴 데이터 스트림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엘라이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my logs 하고 00000 이라는 이 인덱스가 있고, 이 인덱스를 바라보는 my logs라는 얼라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y logs에다가 이렇게 롤오버를 실행을 하시면서 컨디션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얼라이어스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7일 이상이 경과되었거나, 아니면 도큐먼트가 1000개 이상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10GB 이상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my logs 00000이라는 요 인덱스를 그 백업 인덱스처럼 놔두고요. my logs 00001이라는 인덱스를 새로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리고 그 my logs는 이 얼라이어스에 계속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 롤오버 API고요. 자, 롤오버 API를 딱 실행하자마자 그 바로 이 인덱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롤오버 API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롤오버 API 조건에 만족되었다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롤오버 API를 이제 포스트 명령으로 실행을 한 번씩 해줘야 이 조건을 아까 보셨던 이 조건을 체크를 하고 이 얼라이어스에 해당하는 이 인덱스가 이 조건에 부합됐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인덱스를 이제 롤오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계속 뭔가 백단에서 계속 그 이 명령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ylog 00000 인덱스를 롤오버하면 이제 mylog 00001 이런 식으로 뒤에 순번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인덱스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새로 생긴 롤오버 인덱스를 이제 조회할 때 이제 각각 추가 갱신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엘라이어스를 만들 때요. 정확히는 이제 엘라이어스가 아니라 인덱스를 처음 만드실 때 엘라이어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얼라이어스를 만들면서 그 얼라이어스에다가 is write index true라는 명령을 주시면은 이 옵션을 주시면은 이 인덱스는 이제 write 인덱스로 되고 롤오버 할 때마다 새로 생긴 인덱스가 write 인덱스로 갱신이 돼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롤오버가 생기면서 이제 나온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롤오버 API는 계속 그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키바나에 보시면은 인덱스 라이프사이클 폴리시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롤오버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UI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 프라이머리 샤드 사이즈가 뭐 50GB일 때, 아니면은 그 인덱스가 30일이 경과가 됐을 때, 아니면 인덱스 도큐먼트가 뭐 10만 건인가요? 10만 건 이상일 때 롤오버 해라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UI에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주제인 데이터 스트림은 뭐냐? 자, 세기는 입력, 검색은 조회 엘라이스로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얼라이스도 설정을 해야 되고 롤오버도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옛날에 그냥 인덱스 한 번 만들고 그 인덱스로 넣고 조회하고 그것만 썼는데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나? 예,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나온 게 이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얼라이어스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덱스를 생성하실 때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 나온 기능이 이제 데이터 스트림인데요. 데이터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인덱스를 사용하듯이 데이터 스트림을 대상으로 색인이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은 그 뒤에 이제 숨겨진 히든 인덱스들을 자기가 스스로 구성을 해서 확장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기준이 되는 데이트나 데이터 나노스 타입의 이제 타임스탬프 필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스트림은 얼라이어스처럼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 스트림이 뒤에 보이지 않게 보통은 .ds로 시작을 해요. 뭐 데이터 스트림의 약자겠죠. .ds, 그죠? 로그스, 뭐 날짜 0001, 뭐 로그스 날짜 002, 날짜 00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자기가 롤오버를 자동으로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에 우리는 그 아까 보셨던 그 읽기 얼라이스나 쓰기 얼라이스 같은 것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서치나 인덱싱을 그냥 이 데이터 스트림한테만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검색 요청이 들어왔을 땐 데이터 스트림이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히든 인덱스들로부터 전부 다 검색을 하고요. 인덱싱 명령, 그러니까 입력 명령이
그러니까 쓰기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데이터 스트림은 가장 최근에 지금 쓰기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인덱스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명령들을 데이터 스트림이 자동으로 전달을 해요. 자, 얼라이스와 마찬가지로 롤오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서 데이터 스트림에다가 이제 롤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히든 인덱스들은 데이터 스트림에서 정해진 네임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통 .ds로 시작을 하고요. 데이터셋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제너레이션 이런 그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 데이터셋은 제가 이제 주고 싶은 임의의 데이터 스트림 구분자고요. 제너레이션은 이제 6자리의 10진수 순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여기는 이제 얼라이스와 차이점은 데이터를 추가하고 조회만 가능하고요. 여기서 삭제나 변경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도록 나와 있죠.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 대상으로 딜리트 API 같은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은 방법은 있어요. 업데이트 바이 쿼리를 사용을 하시거나 업데이트 바이 딜리트 바이 쿼리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아까 보셨던 이 .ds 로그스 요 인덱스에 직접 접근을 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트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내용만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그 데이터 스트림은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 템플릿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인덱스 템플릿을 설정을 하실 때 지금은 저희가 컴포넌트 템플릿을 먼저 만들고 그 컴포넌트 템플릿을 인덱스 템플릿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컴포넌트 템플릿은 이제 약간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실제로 쓸 템플러리 때 이거를 불러와서 쓰는 그런 이제 구성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템플릿을 만들 때 이 컴포넌트 미리 만들어둔 컴포넌트 템플릿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템플릿에 아까 만들어둔 인덱스 패턴, 어떤 인덱스 패턴이 들어왔을 때 요 인덱스 템플릿이 적용이 되느냐를 하는 그 인덱스 패턴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을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요 인덱스 템플릿에 데이터 스트림 괄호라는 설정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부터 요 인덱스, 요 데이터셋 이름으로 나온 인덱스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연결은 할 거 없이 포스트 명령으로 그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데이터셋 이름에 뭔가 인덱스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도큐먼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스트림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스트림과 함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엘라스틱 인테그레이션인데요. 그 엘라스틱을 처음부터 다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인테그레이션즈라는 그 일종의 데이터 수집 템플릿으로 계속 그 템플릿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찍은 265개의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도 다 데이터 스트림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리가 자주 쓰는 웹로그 형식들, 아파치나 엔진엑스나 아니면은 다양한 매트릭이나 시스템들, RDB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존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셋들, 아니면 또 요즘 많이들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같은 그런 모니터링 매트릭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템플릿화해서 자동으로 이런 아까 보셨던 그런 복잡한 설정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는 이 기능의 이름을 제가 인테그레이션즈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인테그레이션즈로 수집한 거는 미리 그 설정된 대시보드랑 시각화 도구 에셋까지도 제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따로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 안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비츠나 로그스태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에이전트도 그 아까 보셨던 그 인테그레이션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하는 도구를 저희는 이제 플릿이라고 부르고요. 플릿은 함대라는 뜻이죠. 스타트랙 같은 영화나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보셨으면 이제 플릿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그 메뉴를 저희는 플릿이라고 부르고, 플릿을 설정을 할 때는 이제 호스트마다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각각의 그 수집하는 데이터 형식마다 에이전트 폴리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호스트에 까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폴리시는 이런 식으로 그 수집하는 데이터 형식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엔진엑스를 수집한다, 마이스컬을 수집한다, 시스템 매트릭을 수집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 폴리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이 에이전트 폴리시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정하시는 예를 뭐 들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전체 10개 호스트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0개 중에 2개는 마이스컬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5개는 엔진엑스가 설치가 되고 있고 3개는 뭐 저희가 직접 개발한 미들웨어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엘라스틱 클러스터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보신 10개 호스트에서 일단 시스로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마이스컬 엔진엑스에서는 로그랑 매트릭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직접 개발한 미들웨어에서는 APM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일단 3개의 폴리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폴리시 1번은 시스템과 마이스컬,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로그로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자, 마이스컬은 이제 마이스컬 호스트에서 가져올 그 인테그레이션이겠죠. 그래서 폴리시 1은 이제 시스템 마이스컬, 폴리시 2는 시스템과 엔진엑스, 폴리시 3은 시스템과 APM을 적용을 한 이제 폴리시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10개의 호스트에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1번, 2번 에이전트는 폴리시 1을 적용을 합니다. 3번부터 7번까지의 에이전트는 폴리시 2를 적용을 해요. 여기는 이제 엔진엑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에이전트 8번, 9번, 10번에는 폴리시 3을 적용을 해요. 여기는 이제 APM 관련된 걸 수집을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데모 때 보여드릴게요. 자, 플리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플리트 서버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리트 서버를 실행을 하고 그 플리트 서버가 각각의 그 에이전트들에게 아까 적용했던 그 폴리시를 연결을 해주거나, 그 실제로 그 에이전트들이 살아있고 정지시키고 하는 그 엔롤 작업들을 해주는 거를 이제 이 플리트 서버가 중간에 미들웨어처럼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그 플릿에서 엘라스터치에서 뭔가 설정을 바꾸면 이제는 키바나에서 UI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파일빗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는 각각의 파일빗에 들어가서 야물 파일을 직접 콘솔에서 수정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엘라스틱의 키바나 화면에서 그것들을 이제 필요한 설정들 다 하고 저장만 하게 되면은 그 플릿 서버가 각각의 그 저장된 에이전트들에게 그런 변경된 폴리시를 전달을 하고, 그 전달받은 에이전트는 새로운 폴리시로 업데이트돼서 그대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계해 주는 게 플릿 서버고요. 그래서 플릿 서버는 그 하나가 떠 있어야 돼요. 그 각각 모든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는 플릿 서버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엘라스틱 APM을 과거에 써보신 분들은 그런 APM 서버 같은 역할을 이 플릿 서버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클러스터를 처음 생성할 때 플릿 서버를 같이 하나 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온프렘으로 설치를 하실 때는 내가 설치한 엘라스틱 에이전트 중 하나가 플리트 서버의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 대표 에이전트를 하나 두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어스랑 롤오버를 사용하는 법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즈랑 엘라스틱 에이전트 그리고 플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을 이런 UI 없이 직접 커스텀 데이터 스트림을 만드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러스터 이름은 데이터 스트림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만드는 게 좋겠죠.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버전은 가장 최신인 8.2.2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애드밴스 세팅에 가서요. 현재 오토 스케일은 설정 안 할 거고요. 큰 거를 할 건 아니니까 작게 할게요. 웜이나 콜드나 프로즈는 필요하시면 여기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요거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스터나 코디네이터도 사용을 안 할 거고요. 키바나는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인테그레이션 서버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플리트를 쓰지도 않을 거고, 뭐 에이전트도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APM 같은 것도 안 쓸 거다. 그러면 요거를 안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오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슈퍼유저와 그 아이디는 이제 안전한 곳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이걸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스킵을 하고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은 아마 바로 키바나로 들어갈 겁니다. 네, 키바나 첫 화면이고요. 자, 일단 데브툴스로 먼저 가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얼라이어스를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푼 명령어로 my logs 000000 이런 인덱스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세팅 중에 얼라이어스 세팅을 추가를 하고요. 인덱스 이름, 얼라이어스 이름은 mylog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s right index는 true 설정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mylogs라는 인덱스가 생기면서 여기에 그와 동시에 mylogs 000000이라는 인덱스가 생기면서 mylogs라는 얼라이어스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뭘 하나 넣어볼까요? 푼 명령으로 포스트로 할게요. 포스트 명령으로 mylogs와 mylogs 0000에 동시에 넣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럼 1대1 인덱스니까 여기다가 독 명령으로 이제 메시지 hello alias 라는 이름의 이런 걸 한번 넣어보고요. 자, 입력을 했을 때 mylogs 그러니까는 alias로 입력을 했지만 입력된 인덱스를 보시면 mylogs 000000 인덱스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et해서 mylogs 해서 search 해서 보시면은 총 3개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롤오버를 한번 해볼까요? 롤오버를 할 때, 롤오버는 포스트, 여기다가는 롤오버를 못해요. 롤오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실제로 인덱스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얼라이어스에다가 롤오버를 하시는 거고요. 롤오버의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롤오버의 조건을 이제 conditions로 하고 그래서 max age가 10세컨드 10hour 이런 식으로 주시거나 그 다음에 max docs가 5개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가 1GB. 자, 요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이제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오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니까 우리가 3개를 집어넣었죠. 그럼 롤오버를 해도 아직 롤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넣어볼게요. 아직 000000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총 5개가 들어갔죠. 서치해서 한번 볼까요? 네, 총 5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롤오버가 아직 10시간이나 5개가 지금 5개가 되었지만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로 00000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롤오버를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지 그 다음부터 적용이 돼요. 롤오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했습니다. 롤오버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큐먼트가 현재 000000에 7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5개가 넘었으니까 이제 000001로 들어가겠죠. 자, 01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1로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01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치를 해보게 되면은 자, 총 10개의 도큐먼트가 들어갔고요. 000000에 아마도 7개가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000001로 이제 3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롤오버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얼라이어스는 삭제를 하실 때 인덱스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얼라이어스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하실 때는 자,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my logs는 얼라이어스는 이런 식으로 딜리트가 안 돼요. my logs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인테그레이션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레이션즈를 시작을 하시려면은 첫 화면에 가시면은 여기 인테그레이션즈가 되게 많아요. 여기 add 인테그레이션즈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인테그레이션즈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순서대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테그레이션즈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플리트 메뉴에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매니지먼트의 플리트에 가셔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요 에이전트는 우리가 아까 클라우드 설정할 때 있었던 플리트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 떠 있는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볼게요. 에이전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폴리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폴리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만든 폴리시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시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폴리시로 크리에이트 폴리시를 하시게 되면 시스템 로그를 만드는 폴리시를 지금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에이전트 폴리시 메뉴 한번 가볼까요? 요게 지금 저희가 만든 폴리시예요.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요거는 이제 다시 변경을 할게요. 요 시스템 폴리시를 아예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리시를 처음 만들 때 폴리시를 이제 AA 폴리시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옵션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폴리시에다가 인테그레이션즈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인테그레이션즈에 가서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레이션즈부터 만드는 게 편합니다. 일단 저희는 시스템을 수집을 하는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스템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 거고요. 자, 제 인테그레이션즈를 먼저 추가를 합니다. 인테그레이션즈 추가를 하고, 자, 인테그레이션즈 이름은 시스템 1이고요. 그 다음에 애드밴스드 옵션으로 뭐 딴 건 두지 않고, 저는 이제 맥을 쓰기 때문에 윈도우 로그는 수집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에이전트 폴리시 이름을 AAA라고 할게요. 폴리시라고 하고, 시스템 로그 앤 매트릭 수집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드밴스드 옵션 가가지고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로그랑 에이전트 매트릭도 같이 수집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이전트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죠. 네, 등과 같은 이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수집을 하는 AA 폴리시라는 에이전트 폴리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는데 플리트 안에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플리트 안에서 인롤을 할 거고요. 요거는 다시 아까 인테그레이션즈가 아니라 플리트 메뉴에서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복잡할 텐데 다시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고, 우리가 아까 만든 AAA 폴리시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폴리시를 뭐 여러 개 만들었다. 지금은 시스템만 수집하는 폴리시인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과 예를 들어 엔진X를 같이 수집하는 폴리시다. 그러면 그걸 또 따로 만들어서 그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rol을 이제 플리트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이제 호스트에서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스니펫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카피해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놓고 한 줄씩 해보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먼저 다운받는 명령입니다.
네, 다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압축을 풀겠죠. 타르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는 압축 푼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인스톨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URL 해서 이게 이제 플리트 서버의 그 엔드포인트 주소일 거고요. 플리트 서버 엔드포인트 주소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엔롤먼트 토큰 코드가 있습니다. 엔롤먼트 토큰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수도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설치가 됐고요. 자, 여기 가보시면은, 자, 에이전트 하나가 엔롤 됐다고 이제 나오고, 잠깐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뒤에도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플리트 화면을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 맥북에서 AAA 폴리시를 적용받은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하나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라스틱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선 이제 이 호스트를 보는 거고요. 이 호스트에서는 지금 연결된 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AAA 폴리시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자,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에셋이라고 있어요. 에셋에 가보시면은 이 인테그레이션이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트릭 시스템에서 호스트 오버뷰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제 이 랩탑에 여러 가지 매트릭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지금 어떤 것들이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호스트가 아니라 이제 전체 시스템 오버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호스트가 하나니까 하나만 나올 텐데 뭐 여러 개에서 같이 수집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디스커버 가서 한번 볼까요? 디스커버 가 보시면은 로그즈랑 매트릭스라는 데이터 뷰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로 그 키바나 인덱스 패턴이 그 8.0부터는 데이터 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뷰가 로그즈랑 매트릭스가 있고요. 자, 로그스,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집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스택 매니지먼트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플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7일짜리, 30일짜리, 90일짜리, 180일짜리, 365일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만들 때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롤업 작업을, 그러니까 롤오버 작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레코멘디드 롤오버를 여기서 이제 50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그 30일짜리, 90일짜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인덱스는 지금 안 보이는데 데이터 스트림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로그즈로 시작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없었다가 지금 그 로그스 그리고 매트릭스 이걸로 시작하는 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템플릿도 마찬가지고 인덱스 템플릿은 로그즈로 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덱스 템플릿으로 만든 거고. 자, 한번 그 데브툴스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로그즈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ds 로그즈 엘라스틱 에이전트 디폴트 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이름이 에이전트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파일 패스가 어디서부터 가져오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호스트의 OS, IP, ID 이런 것들을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부 다 데이터 스트림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s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그 인테그레이션들을 사용을 하실 때 좋은 점은 엘라스틱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특히 옵저버빌리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뭐 종민 맥북 이렇게 호스트 뷰가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쿠버네티스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팟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와플 차트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로그 스트림도 이런 식으로 다 수집을 돼가지고 이렇게 로그 스트림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그 굉장히 업저버빌리티에 편한 이런 기능들을 인테그레이션즈에서는 자동으로 다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까지 다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이번에 인테그레이션즈에 커스텀 로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커스텀 로그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들을 추가를 할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저 웨비나 안에 자, 여기에 웹로그 샘플이라는 요 파일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 아파치 웹로그인데요. 요거를 한번 수집을 할 때 아파치 인테그레이션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커스텀 인테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한번 얘를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인테그레이션을 하고요. 한번 커스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면 좋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인테그레이션즈에서 커스텀으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스텀 로그즈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로그즈. 자, 요거를 에이전트에 추가를 할 거예요. add custom logs를 추가를 하고요. 근데 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몇 가지를 해줘야 돼요. 얘가 그 아파치 웹로그 인테그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저게 파싱이 될 텐데 지금은 이게 파싱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매핑하고 세팅 그리고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먼저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그 자동으로 이것들을 알게 해주는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필요한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로드 파일이 있고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가 있어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가 있는데 요거를 다 넣기에는 좀 많으니까 헤드를 해서 웹로그 샘플 헤드 .log라는 이름으로 요 앞에 10줄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죠. 요거를 한번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보게 되면은, 자, 웹로그 샘플 헤드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엘라스틱서치가 그 가늠을 해줘요. 그래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그룹 패턴과 뭐 타임 필드와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줍니다. 자,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어드밴스드 메뉴에 가시면은 이제 이 파일 비주얼라이저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진 매핑과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을 해볼게요. 먼저 매핑을 한 군데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도 하나 저장을 합니다. 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 보시면 프로세서가 지금 그록 패턴으로 먼저 컴바인드 아파치 로그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트를 쓰고 컨버트를 쓰고 그래서 바이트는 롱으로 바꿔주고 더블로 바꿔주고, 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안 되지만 추가로 저희가 2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GOIP랑 유저 에이전트 요거 2개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GOIP랑 유저 에이전트. 자,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메뉴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은 UI가 있는데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셔가지고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 가셔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 뉴 파이프라인을 하고 이름은 뭐 AA 파이프라인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로세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프로세서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 프로세서를 그록 하고 그 다음에 필드는 메시지, 자, 그리고 패턴은 자, 컴바인드 아파치 로그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록 패턴이 하나 추가가 되고 또 프로세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 API로 추가를 할게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애드가 됐죠? 다시 데브툴로 가셔가지고
ingest 파이프라인에 방금 만든 게 AA 파이프라인이었죠. AA 파이프라인인데 요거를 그냥 푼 명령으로 여기서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푼 명령으로 AA 파이프라인으로 덮어 씌우면 돼요. 자, 요 내용을 추가를 할 건데, 자, 요거 전체를 카피해서 덮어 씌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볼게요. 아까 메뉴에서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서 ingest 파이프라인에 가서 AA 파이프라인 에디트에서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추가한 게 여기 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도큐먼트를 넣고 도큐먼트에다가, 자, 이 도큐먼트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각 쌍따옴표 앞에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입력을 할 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카피하고 여기에 도큐먼트에, 자, 소스에 메시지 필드가, 자, 이걸로 넣고 런 파이프라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가 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ingest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자, ingest 아까 순서를 볼까요? 자, ingest 파이프라인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index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index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설정하러 가보겠습니다. create 폴리시를 먼저 만들고요. 여기도 폴리시 이름을 AA 폴리시라고 하겠습니다. AA 폴리시라고 하고, 핫 페이지에서 레코멘데이션이 아니라 좀 가볍게 할게요. 10MB고 맥시멈 에이지는 뭐 하루로 하고, 맥시멈 도큐먼트를 3으로 할게요. 3개만 들어오면은, 지금은 파일 들어가니까, 자, 이거가 아니라 100MB로 하고, 자, 맥시멈 에이지는 1데이로 하고, 맥시멈 도큐먼트는, 자, 10만 개, 100만 개인가요? 자, 10만 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요것만 하고 저장을 할게요. 폴리시는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인덱스 템플릿에서 컴포넌트 템플릿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여기에 인덱스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컴포넌트 템플릿으로 갑니다. 그래서 create 컴포넌트 템플릿으로 가시고요. 여기다가 AA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버전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인덱스 세팅은 옵셔널 넘어갈게요. 매핑 추가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아까처럼 그 매핑 여기 카피한 거 있었죠? 매핑이, 자, 이건가요? 네, 요거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IP는 IP 타입이고, 여기에 또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잠시만요. GOIP 타입이 이따가 추가될 거거든요. 우리가 IP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GOIP 타입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GOIP는 지오포인트 타입. 자, 요 내용을 이제 카피를 해서, 여기서는 다행히 이렇게 하나하나 안 넣어줘도 여기 로드 제이슨 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로드 제이슨 가서 이렇게 넣고 로드 앤 오버라이트 하면은 이렇게 타임스탬프 에이전트 GYP 밑에 로케이션, 네,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 가고요. 알라이어스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리뷰는, 자, AI 컴포넌트, 자, 크리에이트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컴포넌트 템플릿 만들었고, 이제 이 컴포넌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덱스 템플릿을 만들어야겠죠.
create 템플릿을 하고 여기서 또다시 이름은 AA 템플릿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패턴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인덱스 패턴은 AA라고 들어오는 시작하는 이름의 인덱스들을 적용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스팀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는 뭐 200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메타필드는 넘어갈게요. 넥스트 해서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아까 만든 AA 컴포넌트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를 하고요. 세팅은 저걸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AA 이게 이름이 AA 라이프 사이클이었죠. 자, AA 폴리시. 자, AA 폴리시로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은 AA 폴리시로 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핑은 넘어가고요. 알라이언스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A 템플릿이고 인덱스 패턴은 AA로 시작하는 인덱스를 이제 AA 템플릿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고요. 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만들었고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 만들었고 인덱스 패턴 설정 추가했고요. 라이프 사이클 네임 설정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은 아까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설정이 추가됐어요.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데브툴즈에 가서 일단 다 지울게요. get 인덱스 템플릿 해서 AA 템플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은 AA 템플릿이고요. 인덱스 패턴이 AA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가 AA 폴리시가 적용이 됐고 데이터 스트림, 요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 스트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add 인테그레이션에 가서요. 자, 커스텀 로그스를 가고, 자, add 커스텀 로그스를 추가를 할게요. 플릿에 추가를 할 거고요. 이름을 AA 로그스로 하겠습니다. AA 로그스로 하고 어드밴스드 옵션에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로 하고요. 로그 패스는 이 로그 파일이 있는 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스테리크 .logs 요 파일 이름이 로그니까 .log로 하겠습니다. 헤드는 지울게요. 그리고 또다시 어드밴스드 옵션에 가서 여기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이름이 자, AA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AA 파이프라인.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야물 파일에 써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네임을 AA logs라고 할게요. 자, 데이터셋 네임이 이제 아까 보셨던 데이터 스트림에 적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고 에이전트 폴리시가 새로운 에이전트 폴리시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AA의 폴리시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폴리시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디플로이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엘라스틱 에이전트의 폴리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AA의 폴리시가 있고 커스텀 로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플릿에 가서 에이전트에 가서 여기 이 에이전트가 지금 AA의 폴리시를 적용받고 있는데 AA의 폴리시가 우리가 시스템하고 커스텀 로그스, AA 로그스라고 하는 커스텀 로그스 요 두 개의 지금 인테그레이션즈를 얘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데브툴스에 가서 한번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로그스 AA 로그스 디폴트라는 이름이 하나 생겼고요. 서치를 해보시면은 자 여기에 아까 그 아파치 로그 있죠. 아파치 로그가 이런 식으로 다 그 들어오고 있는 이 아파치 로그가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런 식으로 다 파싱이 돼서 수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를 해볼까요? 카운트를 해보시면은 지금 아까 그게 30만 줄 정도인데 지금 한 5만 줄 정도 추가가 됐고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잘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수집할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즈로 수집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즈 내지는 매트릭스가 앞에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이거는 그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플릿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바로 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AA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put AA my log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푸시 아니라 포스트 독 여기에 이제 메시지 요 한 줄을 일단 넣어볼게요. 자, 이거 포스트에서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게 되면은 타임스탬프가 없다고? 여기에 파이프라인은 AA 파이프라인. 자, 요거 파이프라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데이터가 들어갔고 get AA my log가 있죠. 근데 들어간 게 AA my log로 들어간 게 아니라 .ds AA my log 날짜 0001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AA my log라는 이름의 데이터 스트림이 생겼고 그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간 거고 서치는 그대로 여기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요. 그 지금 여기다가 데이터를 계속 한번 넣어볼게요. 둘, 셋 계속 넣게 되는데 자 00001 0000 잠깐만요. 0001로 이제 추가가 됐네요. 처음부터 00001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폴리시는 그 10분마다 한 번씩 그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10분마다 한 번씩 이거를 갱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에 가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롤오버를 하도록 설정을 해놨어도 이게 롤오버가 여기 10분마다 한 번씩 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10분 이 체크를 그러니까 롤오버가 10분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사이에는 아무리 많이 데이터가 더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기를 더 줄이고 싶으면은 요 부분을 이제 클러스터 세팅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AA 폴리시가 얘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계속해도 0001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 먼저 폴리시를 바꿔 볼게요. 폴리시를 100개가 아니라 3개로 하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깨끗이 하기 위해 이 기존의 AA 로그를 다 삭제를 할게요. 포스트 AA my 로그를 속에는 도큐먼트만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by query 매치올로 전체를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겠죠? 지금 0001이 들어가고요. 둘, 셋, 3개가 들어갔고, 아까 우리가 이거를 3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걸 3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롤오버가 한번 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2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터벌이 디폴트가 10분이거든요. 여기 인터벌이 지금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 5초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put 클러스터 세팅즈 해서 트랜시언트로 하고 요 내용을 5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했냐, 요 다 지우고요. 넣어볼게요. 자, 지금 벌써 2로 됐고요. 2, 2, 셋,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볼게요. 5초 정도. 3, 3, 또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4. 이런 식으로 그 롤오버 주기를 바꾸시고 싶으면은 요 트랜시언트에서 인디시즈 라이프사이클 폴 인터벌 요거를 또 이제 바꾸셔서 인덱스 라이프사이클 주기를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그 인테그레이션즈랑 에이전트랑 플리트랑 커스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아마 처음 보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랑 데모만 보시고 완전히 이해는 하시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클러스터 만드셔가지고 클라우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하시면은 한 번 정도 해보시면은 금방 또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이따가 나갈 설문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엘라스틱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